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미국에서는 꽤 큰 이슈가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문제인데요. 제롬 파월 의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 아래 어제 뉴욕장은 전약 후 강해 패턴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봤을 때 장 막판에 꺾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돌려내면서 시장 강세로 마쳤고요. 또 오늘까지 연속 8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만 오르더라도 46포인트가 오른다는 것을 보면 사실 5,000포인트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세 속에 우리는 어디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최고치 4,681포인트까지 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런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IT 투톱이 약간은 조정을 받고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폭이 약간은 제한되는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 상승의 중심에는 현대그룹주가 있습니다. CES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현대자동차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부품주까지 강세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현대차의 목표가 줄상향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은 좀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오늘 0.67% 조정폭이 나오면서 94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좀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원화값과 코스피의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에서 원전, 2차 전지 등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훈풍이 우리 증시에도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와 함께 현재 장중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0.49% 상승한 4,647.5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습니다. 6.99포인트 하락하면서 942.8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환율 계속해서 원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1,470원대 환율 상승하면서 외국인 매도세,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4,080억 원 매도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1,338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4,80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2,675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2,251억 원, 405억 원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요즘 현대차 그룹주 정말 존재감 확실하게 뿜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열린 CES 2026에 이어서 이 현대차 그룹이 2021년 인수한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 선보였죠. 이에 대한 호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정보기술 전문 매체인 시넷은 아틀라스를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여기에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을 묶은 피지컬 AI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엔비디아 생태계에 합류했다는 평가 나오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살펴보시면 29,000원 상승하면서 39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고영입니다. 이렇게 AI와 로봇 기술이 발달하고 또 기대가 커지면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5년 4월 K-휴머노이드 연합군을 출범했고요. 40여 개 산학형 기관이 참여하며 2030년까지 약 1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또 완성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이어지면서 대표적인 게 이 정밀 측정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체인 고영입니다. 지난 2020년 뇌수술용 로봇을 출시했고요. AI 기반 플랫폼 K-스마트로 SMT 시장 내 경쟁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검사 장비이기도 한 고영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 주목받으면서 계속해서 고영 2,450원 상승하면서 2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업계의 선두 주자이기도 한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수선 수주 맛집으로 거듭나는 2026년에서 목표가 73만 원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평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박 수주 증가 기대와 함께 조선 업황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선두주자인 HD 현대중공업, 모로코 신규 조선소 건설 및 운영권 입찰에 참여한 한국 조선사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오늘 3.64% 상승한 6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제 개막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오늘 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 CPI 발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벤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맥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투자 전략 맥 짚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민지였습니다. 네, 1월 13일 오전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나쁘다고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한데 분위기 네. 자체가 약간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연준이랑 트럼프랑 갈등을 하는데도 그래도 뉴욕 시장이 잘 버텼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괜찮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뭐 기소권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약간 형성되는 흐름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나스닥 자체가 어제 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좀 아쉬운 거는 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은 약세를 띠고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양극화 자체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이 자동차 섹터 쪽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 자체가 조금 더 이 대형주 코스피 장세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뭐 보면은 사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차트를 보면 그때 개입을 했던 이후에 정말 그냥 매일매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한 것 때문일까 외국인이 오늘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 어쨌든 환율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단이 계속 열려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도 네. 잠깐 지금 환율 차트를 봤는데 약간 좀 심상치 않은 흐름 자체가 예. 좀 기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쯤에 환율을 한번 다뤄드리고 나서 별다른 이슈 없이 안 그래도 최근에 정부 측에서 이 환율 안정화 정책을 펼쳤지만은 이 최근 1,40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이죠. 이 1,485원대 부근까지 올라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 구간으로 왔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주의해 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만약 시장 자체가 1월 중에 조정 구간이 온다면은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러면은 정호점을 좀 트라이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아마 현재 시점에서 네. 이 지난 이 12월 24일이죠. 네, 작년인데 벌써 작년에 사실상 저는 1,500원대까지 구간까지 한번 트라이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봤는데 이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막게 되면서 순식간에 환율 자체가 마이너스 2%대 넘게 밀렸던 모습인데 이 결국에는 지금 이 FOMC도 이번 달에 좀 남아 있죠. 그리고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산적해 있는 주요 이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환율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요소는 있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넓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1,400원대 후반을 뚫고 1,500원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상 여기서 1,400원대 구간에서 이 밑으로 더 빠졌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 방어를 실패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 1,400원대 후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조금의 잠재적인 하락 요인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어서 좀 당분간은 좀 주목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현대차 목표가 도미노식으로 지금 줄상향 올라오고 있고 네. 오늘 현대부터면 다 가요. 뭐 모비스, 오토에버 다 같이 가는데 특징 주격으로 한번 보면서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쪽에서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자체가 이 현대그룹, 이 현대차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오늘 오전장 흐름 자체가 아마 현대차 독주 흐름으로 가면서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올라왔던 이 현대오토에버까지 해서 이 현대그룹 삼총사들이 간만에 좀 뭉치면서 이 시장의 수급을 완전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이 바이오 제약을 필두로 한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도 더 약화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대차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상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한 5거래일 기간이죠. 네. 5거래일 기간 동안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은 거의 상한가 수준의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신고가를 치고 있는 와중에 조금 뭔가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제가 월봉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 약간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차 1985년 상장했던 이래로 차트 관점에서의 기술적 영역으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고점 부분 라인 자체가 지금 딱 맞아떨어지는 게 40만 원대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월봉 기준으로 이와 같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쉽게 뚫을 수 없는 이 그런 이 굉장히 강한 저항벽이 생기기 때문에요. 아마 40만 원을 전후 구간으로 해서 현재 이 증권가라든가 이 여러 기관에서 50만 원 이상까지는 이 시가총액이 10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조금은 40만 원 구간에서는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앞서서 현대오토에버라든가 오늘 현대모비스가 이 후발주로 올라서긴 했지만은 조금은 현대차 쪽이 오늘까지는 좀 강세를 띨지언정 이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띨 가능성도 이제는 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조금 뒤늦게라도 현대차 매매를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를 현대차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맥점 짚어보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반도체가 IT 투톱도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에서 가주쓸 때도 사실 코스닥을 밀어 올릴 만큼 강하게 가주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지난 과거를 보면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코스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소부장 반등장이 올까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떨까요? 이 사실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시기를 한 2주째 계속해서 중요 고점을 찍고 쉬고 있죠. 네, 삼성전자의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한 14만 원대 부근에서 더 이상 상승하기보다는 좀 방향을 잡아가는 구간에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반도체 외쪽에 있는 뭐 최근에 올라왔던 조방원 그리고 코스닥 쪽에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러한 것들로 최근에 시장이 좀 형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반도체 이 소부장 쪽에서는 완연하게 이 순환매 사이클이 돌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던 찰나에서 제가 지지난주쯤에 안내드렸던 이수페타 지수도 이 최근까지 밀리다가 오늘 다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이 갈만한 종목들은 순환매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또 짤막하게 오늘 이 지난번 안내드렸던 이수페타 지수와 비슷하게 비슷한 느낌의 이 PCB 관련 섹터 내에서 종목으로 내고 있는데요. 이 스페타 시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한 5%대 부근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직 제가 생각한 수준만큼의 반등은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이번 주 내로는 이 반도체 섹터에 중요한 이슈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TSMC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15일 날 내일 모레쯤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 파운드리 최강자죠, TSMC. 그래서 TSMC 쪽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서프라이즈냐 아니면은 뭐 평이한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 파운드리 쪽으로 조금 이 관련된 수급 섹터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혹은 외적으로도 아직 가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있는 소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까지가 아마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씀이 TSMC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냐하면 최근에 네.
이 웬만한 이 반도체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 자체가 거의 소진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카드를 거의 다 소진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4분기 이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왔었지만은 이 최근에 제가 지지난주쯤에 얘기를 드렸던 이 SK하이닉스의 ADR, 이 미국 상장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입장 발표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SK하이닉스 쪽에서 3개월 내에 제공시하겠다라는 맞아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예. 그에 따른 마지막 이 카드라고 볼 수 있었던 흐름 자체가 조금 깨졌다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 자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저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뭐 100만 원 이상 간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잖아요. 물론 저는 그 관련 관점에서는 의심이 없긴 하지만은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에 있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긴 하지만 기간 조정이나 시간 조정이 약간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히든 종목 통해서 힌트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맥점 짚어볼게요. 2차 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속에서도 그 가운데 에코프로 형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대형 종목 안에서 2.24% 오름폭 보이고 있으면서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2차 전지 과연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가 달려나가지 못한다면 2차 전지가 좀 힘이 돼줘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떤 비율을 갖고 계세요?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최근에 제가 리튬 가격 이슈를 계속해서 체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최근에 15만 위안 구간, 그러니까 1톤당 이 리튬 가격이 15만 위안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어제자로 보더라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최근자에 달성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러한 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추후에 이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은 이 2차 전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최근 들어서 ESS에 대한 그 마지막 이 희망이라고 하죠.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진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가 팔리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팽배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러한 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반등하기 전에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최근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3사라고 하죠. 이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까지 해서 최근에 LFP 관련해서 이 ESS죠. ESS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LFP 관련된 이 수주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 쪽에서 1조 원대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 ESS 수주 이 경쟁을 시켰는데 상당히 좀 열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3사가 참석을 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ESS 쪽으로 조금은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도 조금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2차 전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 사실 코스닥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0.8%대 찍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하게 조금 하방 압력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걸릴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좀 좋은 기회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좀 좋다. 조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어쨌든 2차 전지 쪽 분위기가 좋은 것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네네, 단기적 맞습니다. 트레이딩보다는? 네네. 네. 오늘 보시면은 이 그게 에코프로 리튬 차트를 가격과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 네. 제가 2차 전지를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근간에 기존에는 이 그게 리튬 궁금해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예. 사실상 어느 정도 좀 깔려 있다라는 관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아직까지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은 조금 움직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좀 뒤로 계속해서 연착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순서가 올 수밖에 없는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 2차전지 섹터이기 때문에요.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현대차 때문에 전체적인 섹터가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벤트를 몇 군데 거치다 보면은 어느새 조금 확실하게 2차전지 섹터가 힘을 받는 국면이 확실하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2차전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11월 25일에 김태준 전문가님께서 우리 방송에서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종가가 75,200원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달 11%, 다음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11%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꽉 찬 양봉으로 거래를 마치고 고점 121,6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63%까지 내달리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인데 AS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떤지 그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줬거든요. 63%. 에코프로의 경우는 제가 네. 사실상 이 11월 중하순쯤에 그렇죠. 한 8만 원대 초중반 선에서 어느 정도 드리고 나서 7만 원대 주셨어요. 네, 7만 원대 네. 부근에서 드리고 나서 이 12만 원대 이상 구간까지 거의 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중요 구간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파동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상승 파동 자체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파동 자체가 뒤이어서 12월 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파동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이 상승 사이클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상승 이 오파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물론 하방으로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정석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상당히 높은 구간까지 저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파괴력도 있는 게 2차전지 섹터. 이렇게 있다 보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좀 순환매 관점에서 대장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LG 엔솔이 되거나 삼성 SDI 되거나 혹은 이 원조 대장주였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골고루 담는 것도 하나의 좀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2차전지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도 네. 이야기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개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네. 짧고 굵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맞습니다. 있는 만큼 또 힘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근데 오늘 좀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처음에 안내를 열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소부장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막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모습인데 마찬가지에 있는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 유리기판과 복합 동방용 설비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방용 이 동박 쪽이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좀 끼가 다양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PCB 장비 수요 자체가 확대되는 이익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와도 좀 연결 지어지는 게요. 이수페타시스의 경우는 현재 공장 자체를 증설하게 되면서 이 생산할 수 있는 수주량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올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PCB 관련된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와 같은 수요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삼중 구조 사업에 따른 이 2차 전지까지 해가지고 유리기판, 반도체 PCB 이런 3중 사업 구조에 따른 수주 모멘텀 자체가 아마 이 종목의 경우는 조만간 이 수주 발표를 하나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슈도 제가 또 받았기 때문에 이 뉴스도 한번 단기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빠르게 좀 차트성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을 상당히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 조원대 그러니까 수조원대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좀 꽤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적 반등 차익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 좀 크게 볼 수 있는 좀 크게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군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QR코드 나가는데요. 카메라로 비추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동그랗게 오는데 이거 누르시면 바로 김태준 전문가님 방으로 이동을 하셔서 함께하는 공간에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정확한 정보예요. 종목명과 매수가 이런 부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짧게 만나 뵙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는 내일도 좋은 소식 가지고 많이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